기본 요금 택시 타죠. 커피 한 잔도 못 먹냐? 밥도 하나 못 사 먹냐? 기프티콘 같은 거 남발하지 않습니까? 계절마다 신상 옷 사잖아요. 차는 자기 소득의 6개월 이내의 차를 타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월급 400이 넘지 않는다 그러면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살고 있다면 차 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매일 반복하고 있는 행동 때문에 저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저축을 먼저 해야 돼요. 240이 저축이 되니까 60밖에 없잖아요. 60 안에서 고민을 해야지. 중간에 가다가 6개월 있다 깼다 하더라도 해봤다는 게 어디야. 다음에 몇 번 부딪혀서 해보면 아마 하시게 될 날이 반드시 있을 거다. 선저축, 강제저축, 정기저축. 이게 세 달에 16만 9천 원 맞아요, 웅달님? 네, 맞습니다. 3개월 다 해서 이렇게 4개 강의에 16만 9천 원. 아닙니다. 요거에 한 곱하기 3.5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분들이 강의를 하십니다. 이렇게 다 해서 16만 9천 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와, 지금 강의 숫자로 진짜 치면 대박이네. 12강 정도가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12강에 15,000원 정도 되는 거죠, 한 강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5,000원이면 네, 보통 대학생 과외도 한 5만 원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진짜 진정한 혜자인 것 같아요. 네. 유튜브, 방송 등 여러 방면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체력, 마인드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최근에 이제 많은 직장인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게 멘토님이 이제 뭐 최근에 많이 바쁘게 뭐 방송이나 강의나 뭐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저도 뭔가 직장 생활보다는 좀 내 일을 하고 싶어요. 막 이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11년 정도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고 나와서 이렇게 내 개인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절대로 전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의대 증원 문제가 이슈잖아요. 그래서 뭐 의대 증원이 실질적으로 뭐 늘어난다고 하니까 뭐 재수 삼수 했던 분들 중에 나 다시 수능 봐서 이제 의대 갈까 뭐 이런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 뭐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농담으로 얘기하면 100세 시대에는 솔직히 20대 후반이다 그러면 수능 다시 봐도 돼요. 그런데 내가 지금 30대 중반 정도 이내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어떤 직장이 됐든 들어가서 한 5년 정도 지나서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사람이라고 하면 전직이라는 거는 굉장한 위험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직을 하지 마시고 이직을 하세요. 그러니까 멘토님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일반적인 일이라서 뭔가 좀 이렇게 스페셜한 일이면 내가 막 좀 더 좋은 조건의 회사를 막 이직하겠는데 제가 하는 일은 너무 일반적인 일이라 이직을 해도 별반 뭐가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시도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일반적인 일이라도 그 일반적인 일을 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 중에 연봉 1등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30대 중반 아니면 길게 보면 30대 후반까지 이직, 훈련, 학습, 도전, 경험 이런 것들을 30대 때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30대 중반인데 월급은 작은데 그래도 일단 회사인 적응을 했으니까 이렇게 딱 퍼져 있는 스타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30대 땐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나 전직은 안 된다. 왜 제가 그러냐면 전직을 해본 사람 입장에서 근데 뭐 멘토님 괜찮잖아요. 지금 좀 잘 나가는 것 같던데 이거는 제가 그냥 최근에 약간 몇 년간 좀 바빠지면서 결과론적으로는 그래 뭐 나쁘지 않구나. 이거는 제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에서 커리어를 계속 성장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30대 때는 이직, 훈련, 경험, 학습, 도전 이 5개의 단어를 몸속에 체득화해야 될 텐데 제가 만나보면 직장인들이 대부분 이러고 있는 거야. 뭐 제가 결혼할 것도 아니고 뭐 집을 살 것도 아닌데 지금 월급 한 350 저는 그냥 만족합니다. 그냥 뭐 딱 혼자 쓰기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는 이 100세 시대에 청년의 마인드가 없으신 거예요. 그건 그냥 노인네예요, 노인네. 이미 뭐 벌써 한 70, 80 먹어서 인생의 어려움에 굴복해버린, 적응해버린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전직하겠다는 거다. 뭐 그거는 뭐 본인이 판단하시는데 전직의 선배로서 말씀드리자면 정말 못할 짓이다. 정말 힘든 길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직장이 급여가 많고 적고 이 직장 생활을 통해서 받는 월급은 계산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정 수입이라는 게. 여러분 자영업하는 친구들 보시면 자영업에 돈 얼마 벌어? 한 1,000만 원 벌어.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1,000만 원을 벌어라는 거는요. 1,000만 원을 번 적이 있다는 뜻이지 월급이 1,000만 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직 내 커리어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제 제가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나와서 이
정말 좋은 직장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멍청한 거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젊었을 때 철이 없었던 거죠. 제가 딱 나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세장 속에 갇혀서 주는 몽이만 먹지 않겠다. 내가 탁 내 힘으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겠다. 택도 없는 소리였던 거죠. 제가 딱 나왔는데 내가 연봉 1억을 만들겠다고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 동기들 직장 생활하는데 내가 나오고 한 3년 있으니까 그냥 다 연봉 1억이 되더라고. 제가 얼마나 허탈했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러다가 이제 제가 최근 한 3년 정도가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바빠진 거예요. 코로나 때도 많이 힘들었죠. 강의가 없어가지고. 이제 뭐 책에서 나오는 인세라는 게 사실 뭐 일부 책들은 베스트셀러도 되고 뭐 많이 좀 나가기도 했지만 사실 그게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소득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외벌이로 또 이렇게 4인 가구의 가장인데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에 있는 집도 월세를 주고 경기도로 이사해 갔어요. 몸테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경기도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이제 방송도 너무 많아지고 방송국 관리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다시 이제 이사를 들어올 생각이긴 한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뭐 방송도 많아지고 강의도 많아지고 뭐 이런 게 많아졌어요. 유튜브 출연도 많아지고 엄청 바쁜 거예요. 하루에 스케줄이 3개씩 있고 심지어는 토요일 날도 유튜브 만들어야 되지, 책 써야 되지, 뭐 원고 또 청탁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일요일도 못 쉬는 날이 많고. 그러니까 내가 이 스케줄을 보면서 생각했어. 건강이 문제가 생기겠구나. 진짜 너무 힘들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진짜 희한하게 하나도 안 힘든 거예요. 제가 1년을 이렇게 달렸는데 제 스케줄표를 보여드리면 다 놀래요.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 돈을 이렇게밖에 못 버냐. 한마디로 연예인이 아니니까 단가가 높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죠. 제가 무슨 뭐 어디 강의 가면 막 돈 1,000만 원 받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돈을 뭐 그전보다 많이 벌죠. 근데 엄청난 어마어마한 스케줄을 소화해서 그 돈을 버는 거야. 그러면 나는 힘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전보다 하나도 안 힘들어. 코로나 때 그렇게 스케줄이 없고 그때 조금 약간 피곤하고 힘들다고 했는데 하나도 안 힘들어.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생각해요. 제가 딱 결론을 낸 게 뭐냐. 이 세상의 직장인들이 피곤해한 이유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딱 느낀 거는 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돈 버는 일이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돈을 쫓진 않았는데 막 엄청난 스케줄을 소화하고 나니까 통장에 돈이 막 올라가는데 내가 옛날에 돈을 또 미친 듯이 모아본 사람의 입장에서 미친 듯이 모아봐서 올라가는 것도 재밌었는데 이건 더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직장 생활할 때 왜 피곤했느냐. 내가 월급의 이상의 한계로 뭔가를 내가 성장시킬 수 없다라는 그 한계점이 있는 거잖아요. 자영업자는 더더욱 힘든 게 올해 이번 달에 이렇게 나왔는데 다음 달에 이렇게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가능성이구나. 성장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안 피곤합니다. 그럼 취미의 생활이 뭐냐? 취미 없어요. 취미할 시간이 없다니까. 일요일 날 하루만 쉬는데 그날도 사실 대부분 또 유튜브 생각하고 막 만들어야 돼. 다른 움직이느라고 시간이 없으니까. 솔직히 말해 돈 쓸 시간이 없어요. 돈 쓸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양세형 씨랑 그 방송을 하잖아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이 친구 데뷔한 지 한 20년 됐다 그러더라고요. 20년 가까이 됐는데 이번에 처음 백화점 가서 물건을 샀대. 와, 진짜 저보다 더한 분이더라고요. 이번에 뭐 빌딩을 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250만 원 받을 때 170 저축한 얘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아니 그동안에 그렇게 그러면 좀 잘 나가는데 왜 그렇게 쇼핑을 안 했냐 그랬더니 그렇게 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요즘은 조금 이제 좀 시간이 좀 다른 때보다는 슬로우해졌는데 그러니까 몸에 밴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막 뭔가를 소비하면서 느끼는 기쁨보다 내가 뭔가를 쌓아가고 미래의 가능성을 만들어 가는 거에 대한 기쁨에 중독이 된 거야. 나같이. 그게 굉장히 기쁘거든요. 그러니까 취미가 따로 필요 없어요. 스트레스를 안 쌓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풀 일이 없어요. 아니 왜 골프 그 돈 들여서 골프를 치고 테니스를 치고 왜 나가서 그래요. 물론 뭐 땀 흘리고 운동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저는 이게 훨씬 더 재밌는 거. 뭘 창작을 하고 만들고 글을 쓰고 이게 훨씬 재밌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처럼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는 아닌데 저도 뭐 물 들어왔을 때 노줘야 된다고 주변에서 막 얘기해요. 막 야 물 들어왔을 때 빨리 노줘야 된다.
그렇죠.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젓는 것보다는 바람 불 때 돛을 띄워야 되는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 물은 들어왔는데 노를 저어야만 나갈 수 있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마어마한 스케줄을 소화해서 돈을 벌고 있는, 제가 봐도 약간 좀 생산성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건강이 좀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진짜 한 30년 동안 영양제라는 걸 한 번도 안 먹었거든요. 진짜 비타민 그런 것도 안 먹었는데 요즘은 저 와이프가 챙겨줘요. 와이프도 걱정되나 봐. 요즘 좀 그래도 이제 좀 짭짤해졌는데 괜히 또 남편한테 문제 생길까 봐. 그래서 막 4알씩 챙겨주는데 무슨 마그네슘 눈에 좋다는 이런, 그건 매일 저녁에 먹고 자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어디를 막 뛰고 이런 걸 못 하다 보니까 그냥 스쿼트 한 하루에 100개 150개 저녁에 하고 팔굽혀펴기 한 50개 하고 스트레칭하고 그 다음에 영양제 먹고 그런 정도 운동을 하고 있고요. 예능 방송을 지금 하나 하고 있는데 제 바람 같아서는 그동안에 이제 패널로 나가는 방송은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고정을 맡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 앞으로 방송 쪽에서도 조금 더 고정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기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하여튼 조금씩이라도 계속 뭔가 다른 거에 도전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하는 것만큼 이 세상에 재밌는 일은 없더라. 건강 관리는 그 정도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가님처럼 열심히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삶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그거는 저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세상의 기쁨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운동하는 게 그렇게 재밌나? 저걸 저렇게 무거운 쇳덩이를 가지고 저렇게 갖고 몸을 저렇게까지 만들 필요가 있나? 그러나 김종국 씨 같은 분은 그게 너무 즐거우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은데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만족이 된다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내가 이렇게 저축도 안 하고 미래 준비도 안 하면서 걱정되네, 큰일 났네, 어떻게 하네 하면서도 또 오늘 배달시키고 외식하고 막 나가서 사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내 주관이 뚜렷하다면 제가 행복이라는 건 여러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사서 내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활용하면서 이 가능이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것도 기쁨인 거고, 그 다음에 그런 걸 좀 자제해서 내가 미래에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조금 더 유연해지겠다라는 쪽으로 가겠다는 기쁨을 추구하는 것도 기쁨인 거니까, 다만 내가 갖지 못하는 거에 대한 끝없는 동경과 걱정과 고민을 하면서 그 행동을 하지는 말아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 굉장히 안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 근데 중간이 가장 내가 봤을 때는 좀 답답한 것 같아. 할 거면 그냥 열심히 하고 놀 거면 그냥 재밌게 놀면 되는데 꼭 중간 그룹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은 뭐냐? 걱정을 해. 공부하면 어떡하지? 내가 대학 못 가면 어떡하지?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하든가. 근데 또 공부를 안 해. 그럼 공부를 안 하면서 계속 공부 걱정을 하는 거야. 근데 막 보면은 뒤에서 막 기타 치고 놀고 춤추고 이런 친구들, 걔네들은 너무 해피하게 어차피 나 공부 안 할 거야 이러고. 근데 지금 사회에 나와서 보면 100%는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공부 안 하고 열심히 논 친구들이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성공한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사업을 빨리 시작해서 그런지. 근데 진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뭐냐 이거야. 그냥 그냥 조금 안정되긴 한데 이렇게 대단히 성공한 분들은 없어, 내가 보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선택과 집중을 잘 하시라는 거예요. 그 어떤 행복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축하고 재테크하고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막 노력하겠다고 생각하시면 그대로 하세요. 근데 그게 내 길이 아니야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꾸 그걸 못하면서도 자꾸 그쪽을 동경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이러면은 정신건강에 별로 좋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정도로 미래 준비를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무슨 생각이냐면, 많은 분들이 야, 내 돈 갖고 내가 쓰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그리고 내가 빌려서 내가 대출 받아서 쓰겠다는데 네가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2030의 신용불량자가 23만 명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더 이상 개인의 경제 실패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문제고, 이것은 다른 사람한테 결국 피해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본인의 자존심과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노후 준비가 되는 수준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벌고 있는 돈 다 내 거야. 내가 번 돈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번 돈의 절반은 여러분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절반은 누구 거냐면 미래의 여러분 거죠. 그러니까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보다 지금 나이 먹고 능력이 어떻게 보면 조금 떨어져 있고 체력도 떨어져 있고 더 나이 먹은 그 미래의 여러분하고 쉐어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오늘 이번 달에 400, 300 벌었다 그래서 이거 다 내가 고생하니까 내가 지금 현재 내가 다 쓰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직무유기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것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막 저축에 미쳐가지고, 뭐 미쳤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막 이렇게 강박적으로 돈 안 쓰고 막 모으고 투자하고 이렇게 안 하더라도 최소한 기본적인 거는 아마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억 모으는 저축법 해보고 싶은데 어떤 것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저 1억 모으기 해보고 싶은데 어떤 것부터 좀 아끼고 절약하고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게 이런 거예요. 많은 친구들이 옛날에 이제 공부 안 하다가 이제 친구들이 야, 나 공부 좀 해보려고 그래.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하는 게 참고서, 교재, 무슨 학용품 막 이런 걸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나 이제 공부해보려고 그래. 막 수학 정석책을 사고 막 무슨 옛날에 이제 저희 때 많이 유행했던 뭐 성문 종합 영어를 사고 막 그래요.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엉덩이 붙이고 일단 앉아있는 연습을 해야 돼.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책을 보는 훈련을 해야 돼. 그게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교재로 공부하지? 어떤 방법으로 공부해야 되지? 그 공부 잘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근데 이게 저축도 똑같아. 멘토님, 뭘 어떻게 아낄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물론 아끼는 방법을 알려줄 수는 있습니다. 네, 알려줄 수 있는데 그 방법을 제가 많은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명품 가방을 사고 해외여행을 가서 저축을 못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 반복하고 있는 행동 때문에 저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일 반복하는 행동을 뜯어보면 이거 과소비 아닌데? 내가 커피 한 잔도 못 먹냐? 밥도 하나 못 사 먹냐? 물론 과소비 아니죠. 근데 그 안에 내용을 뜯어보시면 잘 보세요. 커피를 뽑아 먹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 R을 딱 테이크아웃 해갖고 가지 않습니까? 가야죠. 근데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점심에 밥 먹고 또 먹잖아요. 3시에 졸리다고 또 먹고 저녁에 가끔 어떤 날은 갬성으로 또 한 잔 또 먹고 그럼 내가 커피 뽑아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야, 커피 한 잔 3,000원, 4,000원 이거는 과소비 아니야. 물론 과소비 아닌데 이게 반복이 되니까 이것도 굉장히 생각보다 커지잖아요. 그 다음에 기본요금 택시 타죠. 택시를 타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야, 내가 모범 택시 탄 것도 아니고 장거리 탄 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뭐 요즘 지하철 요금 1,500원, 버스 요금 1,500원인데 이거 뭐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지 않지 않냐. 이런 게 자꾸 쌓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프티콘 같은 거 남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친구 생일이다. 베프 생일날은 그래도 뭐 2, 3만 원짜리 보내는 건 저는 이해하는데 뭐 그냥 뭐 뻑하면 뭘 막 보내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계절마다 신상 옷 사잖아요. 계절마다 신상 옷 안 사도 옷장에 사실 작년, 재작년, 3년, 4년, 5년 전에 유행이 돌고 돌기 때문에 찾아보면은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옷이 있는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문화 레저비라 그래가지고 PT, 필라테스, 요가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운동이라는 게 내 몸을 위한 운동이라면 러닝이 좋죠. 러닝. 그죠? 자전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걸 꼭 돈 내고 가서 그걸 꼭 해야 되냐? 뭐 한다고 해도 PT, 필라테스, 요가는 좀 비싼 종목이잖아요. 내가 그냥 혼자 내고 가서 혼자 운동해도 되는데.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차는 자기 소득의 6개월 이내의 차를 타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왜 6개월 이상 차를 타느냐? 월급 400이 넘지 않는다 그러면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살고 있다면 차 사면 안 돼요. 월 소득이 400만 원도 안 되는데 그것도 수도권에 사는데 대중교통이 다 이렇게 있고 광역교통망이 있는데 차를 산다? 그건 자살행위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진짜 군 단위에서 진짜 이건 차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 분은 뭐 어쩔 수 없이 뭐 300, 400을 벌어도 사야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타더라도 내가 400, 500 이상이기 때문에 차를 타더라도 자기 월 소득의 6개월 정도 차를 사야 자기 소득의 5%, 7% 이내로 교통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뭐 그냥 연봉 1년치 차 이런 걸 사면 그분은 뭐 저축이 안 돼요, 아예. 그 다음에 주거 비용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회사 코앞에 있어야 돼. 내 집이 회사가 강남에 있는데 판교에 있는데 여의도에 있는데 그걸 코앞에 집을 얻어버리면은 월세가 막 60, 70, 80, 90 나간다. 그럼 뭐 본인 이 시간이 돈이다.
그럼 시간이 돈이면 여러분 그 시간 아껴서 돈으로 만드셨습니까? 아니면 누워서 주무셨습니까? 잘 보면 그냥 누워서 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저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방법을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은 다 적었다가 아 그렇구나 주거 비용 줄이고 자동차 줄이고 뭐 커피 좀 하루에 한 잔으로 줄이고 뭐 기본 요금 택시는 되도록 안 타고 자 그렇게 해갖고 아 이만큼 딱 생기면 그때 저축해야지. 그러면 저축 영원히 못 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쓰는 형광펜과 색연필 나도 저걸로 사야 되겠다. 뭐 저 교재를 사야 되겠다. 저 노트를 사야 되겠다라고 준비해서 어느 세월에 공부를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아껴서 저축할 거냐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저축할 컨디션이 되면 저축 시작할게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절약 뭐 여러 가지 뭐 하지 말고 한 얘기 여러분 받아 적으셨잖아요. 그럼 이거 다 실천해가지고 드디어 내가 저축 여력이 한 100만 원 이상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날 저축 시작하신다. 그럼 제가 장담컨대 3년 안에 그런 날이 안 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순서를 바꿔서 그냥 저축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축을 먼저 한다는 거는 누울 자리를 치워버리는 거예요. 누울 자리를 치우면 발을 뻗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울 자리를 치워버려야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에 아끼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55만 원 받아가지고 월급을 124만 원 저축했다고. 그러면 31만 원 가지고 어떻게 생활했느냐? 그때는 인터넷, 스마트폰 없었고 배달 없었고 택배 없었고 그 다음에 뭐가 또 없었죠? 놀토 없었고 그러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31만 원 갖고 31만 원이라는 돈이 지금 돈으로 얘기하면 그래도 한 7, 80은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적은 돈 갖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거야. 월급 300만 원 받는 친구가 240 저축하고 60으로 살았던 거예요, 제가. 그러면 그게 왜 가능했느냐? 240을 저축하니까 가능해진 거죠. 내가 막 돈 쓰고 60밖에 안 썼네? 240이 남는구나 라고 저축했겠냐고요. 240이 저축이 되니까 60밖에 없잖아요. 60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 60 안에서 고민을 해야지. 이렇게 되면 누가 뭘 절약해라 라는 말 안 해도 자동 오토매틱으로 절약이 되는 거예요. 진짜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셔야지. 내가 좀 저축할 컨디션이 되면 그때 시작하겠습니다. 그 시간이 안 온다는 거죠. 그러고 나이는 계속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저축을 좀 빨리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을까요? 라고 한다면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선저축, 강제저축, 정기저축. 당장 시작해라. 가다가 중지하면 안이간만 못하리라 라는 옛날 속담이 있죠. 그런데 저는 이게 말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다가 중지해도 간만큼 이익이다. 저축은 보험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도를 해보시고 중간에 가다가 6개월 있다 깼다 하더라도 해봤다는 게 어디야? 다음에 몇 번 부딪혀서 해보면 아마 하시게 될 날이 반드시 있을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정길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성정길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세상에 사실 정말로 많은 지식과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서도 나눠지게 될 텐데 중요한 거는 그 어떠한 지식과 경험도 내가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면 그냥 좋은 얘기다라는 걸로 끝나는 거죠. 저는 뭐 주식이나 투자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좀 꺼려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것은 그 영상을 언제 어떤 사람이 어떤 시각과 어떤 상태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은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제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시고 잘 실천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1년, 2년, 3년 후의 인생이 바뀌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누구에게나 굉장히 길어진 시대가 됐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것이 아니라 진짜 가장 빠른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정말 생각대로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될 것입니다. 7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이렇게 2번 강의하는데 해외 거래소 사용법으로 강의를 하거든요. 저는 기왕이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 쌀 때 더 쌀 때 살 수 있고 팔 때도 더 비쌀 때 팔 수 있거든요. 해외 거래소에서 쓸만한 거래소를 일단 골라주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자주 쓰는 메뉴 그 정도만 우리가 익혀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강의는 팽돌이 작가님. 그냥 알트코인을 너무 해박하세요. 네, 뭐 하나 이렇게 툭 던지면은 모르는 알트가 별로 없으세요. 네. 팽돌이 작가님은 알트 뭐 가졌나요? 네, 저라면 그냥 안정적으로 비트코인 안 사고 이더리움을 반을 사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정말 시원시원하게 다 알려주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목말라 하는 코인 강의는 팽돌 작가님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앨리스원님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에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앨리스원님이 주제까지 너무 핫해요. GTX 노선 따라 돈 되는 투자처 추천. 네, GTX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책에도 지금 부록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지도 네. 속에 아파트 단지명 이런 거 다 나온단 말이에요. 찝어주는 그거 정말 그거 시원시원하세요. 그거 어떻게 네. 보면 7월 달은 좀 시원시원한 분들이 모였다. 맞아요. 네. 이호석 대표님은 투자 전반에 관해서 매크로도 잘 보시고 다 다루시잖아요. 고래동 공부는 진짜 다 모실 수 있구나. 진짜 이게 보통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뭐 섭외력이 워낙 좋아서 다 모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8월에 준비한 강연은 이제 네. 앞으로 2년 부자될 계획 세우기예요. 보통 강의를 할 때 주요 내용 골자가 제가 평소에 읽는 책, 그리고 그거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이제 부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2025년 말까지가 또 한 번의 퀀텀 점프가 있을 시기라고 봐요. 그리고 그 과정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비트코인으로 벌고 빌딩으로 한번 작은 마침표를 한번 찍어보려 하는 이런 계획들을 한번 설명하면서 이런 플랜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이제 책의 내용, 이론을 백그라운드 삼아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필 작가님 정말 밸런스라는 말이 맞게 거시경제도 보시고 유동성도 보시고 정책도 보시고 하면서 비트코인, 알트코인, 그것도 메이저 알트코인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이런 거부터 뭐 자잘한 코인까지, 그리고 굉장히 막 공격적인 밈 코인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섭렵을 하시면서 밸런스 있는 투자를 강조하신단 말이에요. 무조건 알트만 하면 안 된다. 그렇다고 비트코인만 해서도 안 된다. 선견지명이라고 할까? 그게 있으신 분이니까 저는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이 엄마한테 차근차근 알려주듯이 뭐 이런 느낌으로 강의를 해주시거든요. 그게 호필 작가님의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9월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동산 관심이 저도 요즘 많이 올라오는 게 느껴지고 피부로도 그러니까요. 네. 현장에서도 가격도 올라오는 게 사실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 24년 9월 시점에 2025년을 맞아서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 무주택자분들 혹은 네. 1주택자인데 갈아타시려는 분들,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좀 재산을 불려보시려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꿀팁을 좀 드릴 수 있는 좀 구체적인 방법. 네, 저는 항상 월급쟁이의 입장에서 큰 어떤 노동소득이 많지 않는 분들, 평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버시는 분들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부동산 강의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